108의 문제 5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의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영업부 최철수 과장의 3월과 4월의 급여 자료이다. 3월과 4월의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했던 거는 요 밑에 내용을 보니까 3월과 4월의 급여를 4월 30일에 일괄 지급이 되었대요. 쉽게 말하면 3월 기속 거를 4월에 지급을 했고요. 4월 기속 거를 4월에 지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3월과 4월의 급여자를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한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지금 3월 기속 4월 지급과 4월 기속 4월 지급이 있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한신고를 각각 하라는 거예요. 3월 기속 4월 지급에 대한 신고서, 4월 기속 4월 지급에 대한 신고 각각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했던 문제였고요. 자, 수당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등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등록한다. 수당과 공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선은 먼저 급여자 입력으로 들어가서 수당과 공제 항목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수당 공제를 클릭해서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급이 있고요. 자, 기본급이 있고 자,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네요. 식대는. 이거 과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 사용하지 않는 거는 다 불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급 빼고 다 부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쵸? 자, 부로 바꾼 다음에 식대를 과세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자, 우선 부로 다 바꿔볼게요. 자, 부로 다 바꿔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건 부로하라고 했으니까 다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식대는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과세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공제 항목도 조금 봐야 될 것이 공제 등록에 가보면 학자금 상한은 없으니까 이건 불호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여기 등록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예전에도.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이미 다 프로그램에 다 되어 있고 그러면 보니까 문제 지문을 보니까 여기 지금 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라는 공제 항목이 있죠. 자, 여기 유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요거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공제 등록에서 자, 첫 번째 건강보험료 정산. 자, 유형을 F2번 눌러보시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하라고 나와 있고요. 사용해야 되겠고. 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장기 요양 보험 정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F2번 눌러서 장기 요양 보험 정산 이렇게 이것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제 항목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3월달 기속거를 4월 30일 날 지급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최철수 가정에 대한 급여 자료입니다. 그럼 최철수 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급이 3월 달에 280이에요. 문제 보시면 자, 식대는 10만 원. 자, 그리고 공제 항목은 거기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값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국민연금이 135000 그리고 건강보험이 104 850 나와 있는 그대로 장기요양보험이 13430이죠. 나와 있는 그대로 자, 고용보험료 23,200원 맞고요. 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요양보험 정산은 3월에는 없었죠. 자, 그리고 소득세 65360 6530 자, 공제 총계를 보시면 문제 348370이죠. 이렇게 해서 251630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달 거를 4월 달에 지급을 했고 4월 달 걸 또 4월 30일 날 지급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또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답에도 제가 그림을 이렇게 캡처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4월 기속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4월 달 기속. 자, 4월 30일 날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급이 4월 달에는 300이죠. 그리고 식대가 20만 원.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135000, 건강보험이 125330, 자, 장기요양보험이 14770 나와 있는 거대로, 고용보험이 25,600원 맞고요. 건강보험 정산이 125, 문제 보시면 760. 자, 장기요양보험 정산 이거는 15,480원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91,460원, 지방소득세는 9,140원 이렇게. 그래서 공제 총계가 532,540원. 그래서 266만 7,460원이 차인지 금액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타나지 않게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각각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각각 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가서, 자, 3월 기속 거를 4월에 지급했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3월 기속 4월 지급으로 입력한 게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 요거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뜨면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달 거를 4월 30일 날 지급한 것도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저장 꼭 해야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좀 특이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은요. 신영식 사원이 주인공이네요. 입사일은 올해 5월 1일 날 입사했고 2025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해서 연말정산 완료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없으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는 아마 요 밑에 보면 음, 요 밑에 보면 특별하게 뭐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요 내용도 써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우선은 요 밑에 내용을 보고서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현근무지권은 자동으로 불러왔겠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와서 자, F2번 눌러서 자, 주인공이 신영식이죠. 자, 그럼 소득명세를 클릭해 보시면 현근무지거, 세아산업거 2480이라고 해서 이 공제 항목들도 불러왔어요. 문제 지문에 보시면 현근무지거, 소득세 기납부색 747200, 지방소득세 742720, 그쵸? 그리고 여기 맨 위에 2480 다 불러왔죠. 이건 뭐 우리가 따로 할 건 없고요. 전근무지거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진후상사 해가지고 근무기간, 총급여, 요 4대 보험, 결정세액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면서 입력해 볼게요. 자, 전근무지처명은 주식회사 진후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258, 문제 보시면 81, 그리고 84442, 84442. 자, 근무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언제죠? 2025년도 4월 20일. 자, 그 다음에 급여 금액은요. 자, 급여는 총액이 2천이죠. 자, 상여가 있나요? 보니까 상여나 감면소득, 비과세 급여는 없다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서 여기 4대 보험 낸 거, 자, 419300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죠? 문제 보시면 51440 입력하시면 되겠고, 고용보험료 얼마인가요?
108000 그리고 국민연금이 문제 보면 54만원이네요. 자, 그리고 소득세를 입력할 때는 결정세액을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결정세액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결정세액이 나왔죠. 아예 그냥 20만원과 지방소득세 2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해답 그림도 제가 교재 캡처해서 해놨으니까 해답 한번 맞춰보시면서 반복해서 입력해 보시고요. 요 위에 것도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 자, 하나씩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안경 구입비를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본인의 보험료 낸 거.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당연히 공제 가능한데 저축성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위에 거 일반 보장성 보험료만 바로 입력해 보면 되겠네요. 부양가족 누르신 다음에 자, 신형식 본인밖에 없나 봐요. 자, 일반 보장성 더블 클릭해서 국세청 란에다가 문제 보시면 얼마예요? 200 이렇게 보고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교육비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가능하죠. 지금 본인 거니까, 그죠? 대학원 교육비 가능합니다. 자, 여기 교육비, 국세청 자료니까 7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본인 구분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의료비입니다. 자, 질병치료비 가능하죠. 자, 실손보험 받은 거 따로 입력하면 되겠고, 자, 안경 구입한 거는 50만원까지만 되니까, 요거 안경원, 입력을 또 해야 되겠네요. 자,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비 될까요? 미용 목적 성형 이런 거 안 되니까요. 그죠?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구입한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요 위에 것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의료비 탭 눌러주시고, F2번 눌러서 신형식 불러오시고요. 국세청 자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자, 의료비, 질병치료비, 자, 국세청 자료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실손보험 받은 거 100만원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안경 주의하셔야죠. 그죠? 자, 안경. 자, 이거는, 거기 보니까 안경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안경은 지금 기타 영수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상호는 안경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사업자번호 이런 게 없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내용이 있어야 입력을 하는데 없는 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80만 원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안경 50만 원까지만 되니까 한도까지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의료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기부금. 자, 기부금은 기부금 탭에서 자, F2번 눌러서 본인이 기부를 했어요. 자, 여기 문제 보시면은 본인이 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기부금이 있어요. 지금 종교단체 금전 기부한 게 120이 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금전 기부한 게 200이 있어요. 자, 기부처 상호나 사업자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형에서 F2번 눌러보시면 자, 첫 번째 종교단체 기부한 거는 당연히 종교단체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전으로 기부를 했고요. 자, 상호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나와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 기부했어요, 여러분? 120만 원. 이렇게. 자, 기부 장려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 없으니까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부한 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특례기부금이에요. 옛날에 특례기부금을 법정기부금이라고 했었는데 특례기부금입니다. 자, 금전으로 기부했고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요건 입력해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렇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기부처 상호 및 사업자 번호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을 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죠. 이렇게 생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금액은 200만 원, 그죠? 2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자료다. 자, 기부금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자, 주의사항은 이거를 반영하려면 자, 기부금 조정 탭으로 가서 공제금액 계산을 클릭해서 이걸 불러오기를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를 했지요.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 그리고 종료를 하셔야지만 반영이 돼요. 다시 한번 공제금액 계산으로 가서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눌러주시고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종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 번 해봐도 상관없으니까요. 공제금액 계산으로 가서 불러오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공제금액 반영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반영 눌러주시고 저장 이렇게 해서 종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기부금이 반영이 됩니다. 이 작업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기부금은 좀 특이한 게 기부금 조정이라는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보니까? 자, 특이하게도 개인연금저축이 나왔어요. 자,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있던 공제 항목인데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제 또 나오는 게 뭐 문제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게 너무 예전 항목인데 이걸 이렇게 낸 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개인연금저축이 나왔다는 거 이게 좀 특이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개인연금저축은 여기 연금저축 탭에서 하시되 요 밑에 눌러보시면 개인연금저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좀 특이했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었는데 자, 하나은행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은행 걸어주시고 계좌번호 253 그리고 다시 거기 문제 보시면 66 어떻게 되죠? 0750 다시 그리고 73308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은 200이죠. 네,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해서 그렇죠. 자, 연말정산 입력해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셔야지만 또 부양가족이 있는 데이터가 끌고 온다는 거. 요것도 주의하시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결정세액이 334371이 나왔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12 820이 나왔네요. 자, 요 그림을 캡처해 놨으니까요. 해답에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또 기부금에 대한 것도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8의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